SEC 측에서 질질 끌어왔던 리플과의 소송이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XRP는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이제는 법적으로 완전히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제가 분명히 소통방에서도 그렇고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리플한테 가장 큰 이슈는 딱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SEC와의 완전한 소송 종결, 또 다른 하나는 ETF 현물 단독 출시.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 외에 나오는 다른 이슈들은 크게 중요한 게 없다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8월 4일에도 네이버 카페에 리플 분석을 올려드리면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두 군데 제시해드렸고, 첫 번째 지지 구간에서 반등 나왔죠. 그리고 8월 6일 눌림 구간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이후 상승 루트가 어떻게 나올지도 바로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던 대로 1.618까지 상승은 무난하게 나올 거라고 했는데 빠른 속도로 상승해주면서 현재 1.618 또한 뚫어준 상태고요. 이후 후속 브리핑은 소통방에다 올려드렸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소통방 입장 가능한 링크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 이 모든 내용 전부 무료로 오픈해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번호 남기실 필요도 없고 가입비 같은 것도 내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SEC와의 소송은 완전히 마무리됐는데 앞으로 리플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잠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리플이랑 SEC 서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길고 길었던 소송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에 서로 항소를 취하겠다는 신청서를 냈어요. 즉 더 이상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1심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죠. 이번 항소 취하에 대한 문서에서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에 대한 개인 소송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리플이 XR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SEC 등록 없이 증권을 불법 판매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죠. SEC는 이 두 사람이 리플 판매 전략을 주도했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줬다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서에는 리플뿐만 아니라 갈링하우스와 라슨에 대한 소송까지 공식 철회했어요. 결국 회사도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개인적인 소송도 이제는 SEC와의 모든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 문제로 몇 년간 싸웠는데, 소송이 종결되면서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2023년 7월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법원은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단했죠. SEC는 이 결과에 불복해서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그 항소를 철회하면서 당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겁니다. 이 말은 결국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XRP는 미국 증권법상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법원의 최종 입장이 된 거예요. 물론 리플이 과거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던 일부 방식은 증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결도 같이 나왔지만 그 부분은 리플이 이미 수용했죠. 그래서 향후 벌금 협상만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XRP라는 자산 자체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은 이제 사라졌다는 점. 지금처럼 거래소를 통해 XRP를 사고 파는 구조는 증권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게 미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겁니다. 이번에 소송이 종료되면서 리플이 미국에서 사업을 확장하는데 걸림돌이 됐던 가장 큰 문제가 정리됐죠. 이제는 법적으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단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투자 부담이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기대해볼 수 있는 건 당연히 기관 자금 유입이죠. SEC와의 소송 문제 때문에 미국 내 금융기관이나 대형 펀드들이 XRP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제약 없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XRP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EC와의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큰 이슈가 뭐라고 했죠? 바로 단독 ETF 현물 출시죠.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단독 ETF 현물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랐습니다. 소송 중일 때도 사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론이 많이 됐던 게 XRP긴 했죠. 그리고 거래소 상장 관련 문제도 잘 봐야 합니다. 예전에 이 소송 때문에 미국 거래소 일부는 XRP 상장을 중단하거나 제한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사라졌죠. 따라서 유동성 확대나 신규 투자자 유입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XRP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정리됐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소나 기관 그리고 자산 운용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커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르게 반영되느냐는 시장 상황과 업계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성은 확실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수년간 이어져왔던 법적 공방이었기 때문에 이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다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갈링하우스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이미 수천만 달러 이상 들어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1심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최종까지 포함하면 실제 지출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클 거예요. SEC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이라 외부로 폼에 거액을 주진 않겠지만 4년 동안 전담 인력과 자원 투입이 있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이 비용으로 사용됐을 거예요. 이번 소송 취하 문서에 각자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걸 보면 아마도 서로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리플 입장에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정도 비용은 감당할 만한 투자였다고 판단한 걸로 보이고 SEC 역시 더 끌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리플과 SEC 소송은 공식적으로 종료됐지만 이걸로 모든 이슈가 다 정리된 건 아닙니다. 특히 몇 가지 부분은 시장 흐름을 보면서 계속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민사벌금 협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판결 내용을 보면 일반 투자자 대상 거래는 증권이 아니지만 리플이 과거에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했던 방식은 증권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플도 이미 수용한 상태고 지금은 SEC와 벌금 규모를 협의 중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냐에 따라 리플의 재무 구조나 미국 내 사업 확장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기관에 XRP를 판매할 때도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라고 확정됐지만 판매 방식에 따라서 또다시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관에 직접 판매하면서 수익 기대나 사업 확장 같은 요소가 결합되면 그건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플이 앞으로 기관 판매를 이어가려면 증권법상 예외 조항을 적용하거나 판매 구조 자체를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시장 반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송은 끝났고 규제 리스크도 정리됐지만 기관 자금 유입이나 ETF 신청, 거래소 재상장 같은 것들은 업계 판단과 내부 검토를 거쳐야 실제로 반영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기대감이 반영되겠지만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진 속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다가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은 정리해서 올려드렸지만 간단하게 현재 흐름 한번 체크해볼게요. 지금 중요하게 봤던 빨간색 추세는 돌파해졌고 이후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죠. 이제는 단기적으로 상승분에 대한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아래로 두 군데를 잡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노랑선, 하나는 주황선이죠. 그 아래 빨간 선을 절대로 깨면 안 됩니다. 이 노란선과 주황선은 7월 초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매물대를 만들었던 추세 라인이에요. 노란선이 가장 명확하게 지지를 받았고 꼬리가 많이 달렸던 게 주황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절대로 깨지 않고 앞에서 상승했던 것처럼 움직여주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하고요. 빨간 선이 절대로 깨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나왔던 라인이기 때문입니다. 7월 초 상승 이후에도 이 선은 깨지 않았고 최근 8월에 하락했을 때도 보시면 뚫고 내려왔지만 이 선에서 정확하게 반응이 나와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빨간 선을 절대로 다시 깨지 않고 지켜줘야만 합니다. 그럼 그 다음 목표 구간으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초록선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여기까지는 상승 가능해 보이는데 아마 이 구간도 앞에서 빨간색 구간을 강하게 뚫었던 것처럼 한 번에 뚫고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대략 이전 고점까지 올린 다음 저항이 나오고 이 초록선에 대한 리테스트를 한 후에 파랑선까지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이상적일 때 보이고요. 그 이후 움직임에 대한 브리핑은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소통방에다가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당장 현실적으로 올라가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상보다는 소통방과 네이버 카페에 더 많은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해서 매일매일 시황 올려드리고 있고요. 리플 차트에 대한 분석도 거의 매일 정리해서 네이버 카페와 소통방에 브리핑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입장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로 공유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입력하실 필요도 없고 금전 요구도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에 대해서는 어느 유튜버와 견주어도 밀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셔서 돈 내고 정보 받지 마시고요. 저희 코인에 미친 형제들이 구독자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열심히 참여하실 수 있는 열정만 있으시면 되고요. 정말 몇 초만 시간 투자하셔서 남겨주시는 댓글, 좋아요 이런 걸 보고 저희 코인에 미친 형제들은 힘을 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더 많은 정보들, 질 높은 분석들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힘나게 많이 표현해주시면 좋겠고요. 성의를 보여주시는 만큼 보답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